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연산군일기 제27부 궁지에 몰린 쥐들의 선택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갑자서 이후에 연산군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죠. 하지만 왕권이 공고해질수록 고민 또한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자신이 누리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포 정치를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 광풍을 멈추는 순간 자신의 권좌가 무너질 것은 자명했다는 거죠. 그거는 현대 사회의 수많은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포 정치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거냐? 사실 그것도 좀 불가능한 얘기긴 해요. 이것도 너무 극에 달하면은 결국 이제 궁지에 몰린 신하들이 에라 모이겠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거의 뭐 자폭하듯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게 나름의 파급력을 가져서 또 성공하는 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지속해도 안 되고 멈춰도 안 되고 하여튼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산이 뭔가 묘수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때마침 연산이 원하는 종류의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그게 뭐였냐? 그때 당시 이제 승지였던 박열과 권균 두 사람이 이 피해 광풍이 지속되자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이거 이러다 우리도 한순간에 훅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 자진 납세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두 승지도 옛날에 연산에게 간언을 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옛날에 우리도 이런 간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전하께서 이거 가지고 능상이라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벌하시면은 이거는 죽어도 곱게 죽는 것도 아니지 않냐. 차라리 그냥 자진 납세를 하자. 먼저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자. 그러면은 좀 활로가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두 승지가 결국 자진 납세를 하게 됩니다. 두 승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연산이 이제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으니까요. 사냥을 자주 나갔을 때 밤늦게까지 사냥하는 것에 대해서 간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꺼내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감히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위를 능멸하는 풍습인지 모르고 저희들도 저지른 것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사실 그때 저희가 그렇게 간언을 한 것은 진짜로 능상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밤늦게까지 이제 전하께서 사냥을 하시니까 임금이 아니에 뭔가 좀 이제 신변에 위험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혹시라도 이제 능상으로 여기실 수도 있으니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처벌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납작 엎드려서 자진 납세를 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이제 종종 연산에게 간언을 한 적은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것은 승진하는 직책의 특성상 그런 것이지. 사실 뭐 연산의 기억 속의 두 승진은 그렇게까지 나쁜 기억으로 남았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기분 나쁘게 말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손을 봐준 상황이고, 남은 사람들은 뭐 설사 잔소리를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다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연산은 당시 그러한 의론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너희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한 거냐 혹시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연산이 이렇게 질문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 두 승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도 명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저희가 주도자는 아닙니다. 주모자는 아니고 그때 여론이 어떻게 그렇게 형성이 돼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감히 이제 한마디 거둔 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주모자가 아니라 동조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이 이제 주모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의도였던 거죠. 진짜로 두 사람을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두 사람은 반드시 이제 자기들이 주모자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올 것이고, 여기서 이제 연산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연산이 굉장히 기가 막힌 해답을 여기다 내놓게 되는데요. 연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밤늦게까지 사냥하는 것을 가하는 것은 능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아니었겠냐. 그래서 이거는 굳이 능상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두 승지는 여론에 동조를 했을 뿐이지 주도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훗날에 주도한 사람이 밝혀지면은 그 주모자는 일벌백계에서 목을 치도록 하고, 그냥 멋모르고 동조했을 뿐인 두 승지는 장 80대를 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라.
자, 이렇게 해서 연산이 매듭을 짓게 되는데, 장 80대. 물론 장이 이게 제대로 맞으면은 한 10대만 맞아도 어마어마한 치명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한꺼번에 치질 않아요. 장은 또 이제 50대 이상부터를 이제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하를 이제 태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장 80대라는 게 사실은 중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한 번에 맞지 않고 20대씩 보통 끊어서 맞습니다. 맞고 치료하고 보통 그렇게 가요. 장마인데 이제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장도 그 치는 사람이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대방을 제대로 이제 아작을 낼 생각으로 치면은 뭐 장 20대 맞고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치는 거면은 80대가 아니라 100대 맞아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장형이라는 게 속받친다라고 해 가지고 장형을 선고를 받았지만 이걸 돈으로 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맞으라고 할 경우에는 속받치는 걸 금지시킬 때도 있어요. 쟤는 무조건 다 맞춰라. 그럴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연산이 여기서 장 80대 친 거는 이 두 승지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적당히 그냥 벌하는 신용하고 빼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두 승지는 비교적 이제 다른 갑자사화 때 처벌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나 비교적이긴 하지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승지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 요것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연산의 이런 결정이 던지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왕의 메시지를 이제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눈치 빠른 신하들은 재빨리 감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주도한 사람은 일벌백계를 해가지고 극형에 처하겠지만 멋모르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은 극형에 처하지는 않겠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후로도 연산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피해 광풍을 일단 지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좀 기묘한 전개가 이루어지게 돼요. 어떻게 이제 전개가 이루어지게 되냐? 과거에는 체포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혹독한 형벌을 받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를 했는데 이번에 체포된 자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부터 이제 체포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생겼던 여론에 동조를 했을 뿐이지 제가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간언을 주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변명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주도자 한두 사람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그 희생양을 누구로 할 거냐 이거죠. 그럼 희생양 정하기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누구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 가지고 이렇게 희생양을 삼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희생양이 된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하들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데 매번 주도자를 모른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누군가를 찍긴 찍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찍게 되냐면은 이미 죽은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이 이제 신문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당시 그러면 그 간언을 주도했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이미 죽은 아무개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연산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동조를 한 사람들은 보통 장형 정도로 그냥 끝내서 때리는 신용만 하고 풀어주고 이미 죽은 사람이 주도자로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부관 참시를 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사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죽는 사람 숫자가 이제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피해 숙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런 광풍은 계속 지속되고는 있는데 죽는 사람은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줄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연산이라고 해 가지고 신하들이 꼼수를 부려서 이미 죽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그걸 모르진 않겠죠. 실제로 연산이 그런 말도 하긴 해요. 요 근래 신하들이 죽은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제 쎄한 발언을 한 번 하긴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상 조사를 해라. 저거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 저놈들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서 그냥 넘어갑니다. 즉 연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니들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사실은 니들이 말하는 게 내 의도야. 결국 연산이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준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사 후반부는 표면적으로는 피바람이 지속되지만 실상은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주로 이뤄지게 되고 갑자사 초반부에 비해서 이제 희생자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차피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피해 광풍이 지속은 되되 신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지는 않는
그야말로 마법과 같은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산이 생각했던 바였고 연산이 추구했던 바였던 거죠. 그러니까 연산의 이제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결국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산은 피해 광풍을 지속해서 공포심으로 신하를 제압하되 신하들이 궁지에 몰려 가지고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식으로 그렇게 덤벼들지는 않게끔, 즉 빠져나올 구멍을 어떻게 해서든 좀 만들어 주는 그런 마법 같은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북한 같은 경우 그렇게 3대 세습이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제 북한 내부 사정을 뭐 이제 잘 모르죠, 사실은요. 그 정보가 원체 차단된, 진짜 거기야말로 이제 쇄국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요. 근데 아마 북한의 통치 시스템도 이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이제 살벌한 피해 숙청만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제 나름 그 압력솥의 김을 빼는 뭔가 장치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장치가 이제 협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포상을 제공을 해 준다든지, 혹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는 조성하되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조금씩 열어 둔다든지, 아마 그런 방식을 쓰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하여튼 이때 연산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철권 통치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산이 꿈꾸던 나라가 드디어 실현이 됐습니다. 적어도 절대의 왕권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퍼펙트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그럼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중국 역사에서도 놓고 보면은 역대 황제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피해 광풍을 일으켰던 황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측천모후도 그랬고 명예태조였던 주원창도 그랬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폭군으로 기록이 됐냐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능력 있는 군주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연산도 과연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은 다음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